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는 루머예요, 루머. 지난번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좋은 소식 이야기해서 잘못된 루머고요. 결혼은 제가 언젠간 할 거고 하면 꼭 3프로TV에서 먼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뉴욕 증시 상황, 오늘도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언급하진 않으셨지만 괜히 또 이렇게 루머가 무슨 의미야? 결혼한다고 제가 무슨 그 결혼을 좋은 해요. 일이라 그랬죠. 결혼이라고는 한 적도 없는데. 예.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재혼이라는 댓글도 있어가지고 그건 어이없는 예. 말씀들 하시는 사람 계시는 거죠. 네, 예. 일생의 결혼은 딱 한 번만 하도록 네. 하겠고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그쪽은 화면은 준비 안 된 모양인데요. 네, 화면이 준비 안 됐죠. 화면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겠으면 말씀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난 주말에 그나마 주가가 좀 주말에는 반등하긴 했지만 주말에 반등했지만 주가는 한 주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것이 네.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시장에서 가장 큰 것들은 최근에 11주 동안 고작 두 주만 상승하고 9주가 9주가 좀 내려가면서 주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전체적인 주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섹터를 보더라도 11개 섹터 다 올라갔지만 그건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이었고요. 큰 틀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던 그런 한 주간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1개 섹터가 주말 사이에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네. 주간 단위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섹터들이 더 많았죠. 네, 맞습니다. 주간 단위 보면 하락한 주식이 훨씬 많았던 것이 흐름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폭이 크지 않았지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 그리고 테슬라 같은 거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이 좀 아쉬운 모습이 되겠고요. 네. 제가 자료를 지금 만든 게 지금 업로드가 안 됐는데 네네. 제가 자료를 지금 바로 우리 또 네네. 저희 실시간으로 구조로 자료를- 제가 올려드려서 네.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좋은 일 좀 미리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아니 뭐 굳이 얘기할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도. 아니 일을 새로 또 더 하게 돼가지고 네네. 예, 방송 하나를 더 하게 돼서 네.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예, 그매 땡땡 땡에서 몇 시에요? 10시 10시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생방송을, 여러분들 생방에서. 많이 해서 매일경제. 매일경제 증권TV. 예, 매일경제 TV입니다. 매일경제 그냥. TV요? 네. 매일경제 오늘 매일 오전 10시부터 네네. 2시간이요? 예, 맞습니다. 네, 2시간 네. 동안 하니까 매일 10시에는 또 3프로TV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매일경제 TV. 거기서 국내 주식이랑 다 아우러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마치 이제 3, 4 프로그램에서 MBC에서 방송하는데 SBS에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금기시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요즘 다 하죠,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저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시장을 쭉 봐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들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료 준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중에
지금 지수가 보니까 수치가 보니까 2.79까지 떨어졌던 거죠. 금리요. 네. 금리가 2.79, 그 8% 이내까지 막 네. 들어갔다가 결국 2.9%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나마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되는 건 천만 다행이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냥 가장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주택 관련 지표들, 주택 관련 회사들이 최근에 모기지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풀투그룹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요. 레나 이런 것들이 좀 5, 6%가 좀 올라간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맞아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한편 그에 관련된 자재 회사들, 자재 같은 것들로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파는 것이 결국은 홈디포나 로우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1% 이상씩 올라가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 사실 관련된 종목들도 뭐 다른 섹터들도 많이 하락했지만 지금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바닥권까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또 단기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가운데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좀 단기적인 크루즈가 반등이 지난주에 있죠? 엄청나게 떨어졌던 맞아요. 것들이 가장 특징이었죠. 그렇지만 지난 주말에 반등은 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오히려 반등폭이 컸던 여행 관련 주중에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나마 약간 반등했던 것은 소위 카지노 기업들이요. 카지노 기업들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등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네. 지난 주말에 올라갔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것이 윈 리조트라든가 네.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좀 주가가 나름 반등폭이 컸던 것이 지난 주말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예.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팬비즈 맵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섹터 중에서 금요일에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가 빨갛게 있었는데 바로 그게 반도체 관련한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엔비디아나 퀄컴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52주 신저가 기록한 뒤에 그렇게 막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네. 주말 사이에도 또 비슷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리면 지난 네. 주말에 나스닥부터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다 시뻘건 모습 더 보이잖아요. 이건 네. 주간 단위 흐름이거든요. 물론 이제 초록색도 조금씩 보이긴 보이죠. 그렇지만 나스닥이 지난 4% 이상이 지난 주말 하락했다는 걸로 네. 보이면 여전히 흐름 자체가 별로 재미없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10년물 금리가 2.79%에서 2.8%까지 떨어졌다가 2.9%까지 조금 그래도 전주에 대비해서는 조금 하향한 모습이 그나마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의 반등도 분명히 하나의 의미가 있었지만 네. 가장 큰 것은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중반에 잠깐 멈칫했지만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 어디도 행복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익의 조정 비율이 계속해서 하향되는 모습이 뚜렷한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의 역의 어떤 그래프랑 인버트된 그래프랑 저희가 이익 조정 비율을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자주 있었는데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달러의 어떤 강세가 멈추는 것이 결국 모든 이 사단의 좀 해결에 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건설업체. 레나나 풀투그룹이 5%, 6% 정도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의 특징주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차트를 봐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저 위에 티커를 지우고 네.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맞습니다. 이 종목이 그 종목 같고 그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건 지난 주 말만 보이는 건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 떨어지고 네. 엔비디아가 4%.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물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가 상당히 좀 내년에 생산 자체가 매출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해서 약간 좀 중립 정도로 투자 의견을 내린 것이 대표적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줄줄이 지금 목표 주가가 하향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큰 요인이 되겠고요. 주간 단위를 보면 엔비디아와 AMD가 모두 1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지금 기술주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어떤 그 주범이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겠죠. 물론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뭐 TSMC 그 미국 진출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ASML에서 새로운 어떤
어떤 설비 구매하는 거가 이제 크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촉구가 뜰 정도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것도 장기적으로 많죠. 그렇지만 단기적인 이런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 보면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주가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림으로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네. 업체들도 그렇고 인도되는 그 수량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토요일이었죠. 미국 네. 시간 토요일 날 결국은 2분기에 생산 및 인도 대수를 다 발표했어요. 네. 이거 워낙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월가 컨센서스는 정확히 수치를 떨어지는 것은 25만 6천 대인데요. 실제로 24만 대에서 25만 대 사이가 많았고요. 월가 대체적인 시각은 24만 대만 넘으면은 그나마 선방이라고 생각했는데 25만 4천 대가 나왔어요. 작년 금년 1분기에 32만 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드는 건 불가피했죠. 어찌 됐건 중국의 공장이 락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불가피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8분기 연속 성장이 일단은 제동 걸린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생산에 그런 인도된 추이가 됐겠고, 이번에 이제 꺾인 거죠. 이 노란색은 예상치였는데 그걸 못 미쳤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당초 전망은 우리 4월 시작할 때는 34만 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연간 생산 목표가 150만 대 정도 됐는데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0만 대 내지 조금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모델 S나 X가 16,000대. 그리고 대부분은 모델 3랑 모델 Y가 24만 대 정도가 생산되거나 인도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정확한 수치는 발표 안 했지만 테슬라가 또 꿈과 희망을 주는 거죠. 6월 달에 생산 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생산 대수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만큼 지금 자기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생산이 돌아간다는 건데 여전히 어떤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덜하더라도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다들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다들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생산 판매 대수가 올해 전망 자체가 낮아지면 최소한 12개월 예상으로 한 목표 주가를 이런 거는 눈높이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에 지금 한 달 정도의 모든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다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목표 주가가 내린 겁니다. 목표 주가가 대부분 다 내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바클레이즈는 올렸지만 바클레이즈는 워낙 매도 의견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투자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표 주가는 대부분 내렸지만 RBC나 RBC 캐피탈이나 UBS는 오히려 투자 의견을 좀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내렸지만 투자 의견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은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여전히 다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 목표 주가는 불가피하게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자체는 대부분의 매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설문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테크 주식 중에서 월가의 전문가들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이 네. 조사가 됐는데 어떤 종목이?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저희가 토요일에 잠깐 저희가 주말 라이브 할 때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흥미로운 설문 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딜리버링 알파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머니투데이도 마찬가지, 한경도, 매일경제도 세미나 같은 거를 행사를 하거든요. 하면 그 협찬사도 보이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이번에 9월에 한다고 합니다. 딜리버링 알파라는 것이 매년 한 번 하는 행사죠. 행사에서 그런 리서치하고 투자에 대한 포럼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앞서서 관련된 투자자들한테 투자 전문가들한테 500여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가지 설문조사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분도 있고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기술주를 물어봤어요. 기술주를 물어봤더니 기술을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여동은 그건 뭐세요? 저도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하거나 저희가 미주에서 할 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500여 명의 투자 전문가들을 말할 때 21%로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애플이 2위, 아마존이 주가 엄청 떨어졌지만 아마존이 여전히 3위, 16%를 갖고 있고요. 기타가 16%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5%인데 기타에 들어가는 것이 테슬라, 브로드컴, 팔란티어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팔란티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대표 4번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포함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으나 안정적인 수입원, 가격 결정력,
그 꾸준히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1등으로 뽑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된 걸 물어봤어요. 그 투자자 500여 명한테 물어봤더니 사고 싶은 게 뭐냐, 뭘 사고 싶냐 물어봤을 때 압도적 1등, 42%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1등을 불렸고요. 두 번째가 메가캡 테크입니다. 메가캡 테크가 쉽게 얘기해서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금융주, 네 번째가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농업 관련주가 8% 있겠고요. 이게 이제 스몰러 하이그로스 테크가 쉽게 해서 3번, 4번입니다. 성장, 꿈의 성장주가 3% 정도 있겠고요. ESG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지금 투자처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현금, 현금이 50%를 갖고 있겠고요. 부동산 리츠가 15%, 그리고 채권이요, 미국 채권이요, 미국 국채요, 13%, 그리고 전 세계 해외 그 투자 등급 채권 회사채가 되겠고요. 금도 8%, 유틸리티도 3%, 그리고 그 일반 지방채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러면 여도은행께서는 지금 2022년 말에 S&P 몇 포인트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는 4,000원 넘을 거라고 생각을 4,000 이요? 하거든요. 와, 여기 압도적이 많네요. 여기 보시면 네. 아마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는 얼마인지도 제가 나름 조사했거든요. 3,500 이하가 13%입니다. 3,500이면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3,500에서 4,000 사이가 33%.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가 3분의 1 정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하시긴 일반 개인이 아니라 투자 전문가한테 그쵸. 500여 명한테 설문조사한 겁니다. 4,000에서 4,500이 40%, 그리고 4,500이 8%, 5,000이 5%. 전 개인적으로 여기다 짓거든요. 4,500. 아니, 저는 이제 뇌피셜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 혼자 올초 뇌피셜이니까. 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저는 뭐 이 4,800을 넘을 거라고 네. 보고 있는데 여하튼 8%, 5%가 그렇고 여하튼 13%가 3,500 이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데요. 요걸 제가 똑같은 걸 제가 미주미 주말 라이브 할 때 네. 제가 채팅창에 했는데 저도 참여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810명이 참여했어요. 810명이요. 근데 여기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에서는 항목이 다 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3,500 미만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미주미에 참여하셨던 설문조사했던 네. 참여한 분이 3분의 1이 3,500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투자 전문가보다 훨씬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 시장에 대해서. 그걸 제가 정리해봤어요. 3,500 미만이 제가 미주미에서 토요일 날 했을 때 보니까 33%인 반면에 CNBC 투자 전문가는 13%고요. 4,000포인트 이상이 35%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53%였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가의 속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도 미국의 개인 투자를 보면 이 수치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그냥 전문 그 투자 전략가 같은 사람이고 미국의 로빈훗 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트위터를 봤을 때 보면 3년 후가 걸릴 거는 그 회복하는데 3년 이상 걸릴 거라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뭐 미국의 개인 투자가 그렇게 차이 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여하튼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상당히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시황감도 있겠지만 뭐 한국 시장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언젠가 강해지면 더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미국의 투자 전문가보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조금 더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우는 관련된 지표들이 더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 주말에 그 여동 개도한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네. GDP 나오죠.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이었거든요. 네, 그게 더 마이너스 떨어졌어요. 1.0이었는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2까지. 2.1까지 떨어져서 7월 1일자 됐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구겐하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겐하임도 증권사인데요. 미술관이에요? 2부 예? 구겐하임 미술관. 미술관이죠. 구겐하임의 2분 구겐하임의 이거 인사이트 자료를 보시면 그것도 6월 30일 발표한 건데요. 2분기에 이미 리세션이 이미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이렇게 그대로 딱 치기면 여러분 구글에서 찾으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6월 정확히 6월 8일 날 자기네가 했을 때는 2%가 넘었는데 지금 해보니 지금 1% 이상의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선행 지표를 자기네가 만든 게 있습니다. 자기네 하우스 모델로
거기 보면 선행 지표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4개월 연속 하락할 가능성 발표될 거고 그러면 크고 그렇게 되면 리세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한 설명이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뭐 미국 전문가들 대비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시장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이거 우려보다 또 실제적으로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우려보다 더 좋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여러분 설탭 기억하시죠? 스카이 우리 과외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1대1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요. 1대1 스카이 초밀작 프리미엄 과외 설탭에서 여름 방학 맞이해서 특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검증된 서울대 선생님과 1대1 과외는 물론 똑같이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니라 아이들의 레벨 테스트부터 진행을 해서 숙제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방학 사이에 좀 자칫 뒤처지기 쉬운 우리 아이의 학업 진도를 1대1로 또 맞춤 서비스 해주면서 자습 지도까지 꼼꼼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3프로TV에서 단독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프로TV에서 설탭 저희 이제 하단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첫 결제 시 한 달 동안 수강권 추가 무료 증정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방학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